네, 저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7시 반 청와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상됐던 시간은 1시간 반, 지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좀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평론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 내에서 합의문도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좀 예측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의 만남을. 기본적으로 근 3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정치적 갈등 사태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저축은행 사태와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민생 문제는 조금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어떤 합의가 진행되었지만 사실 지금 뜨거운 어떤 정치적 쟁점이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 또 추경 예산 문제 한미 FTA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상호 간의 어떤 이견만 노출하고 궁극적으로 극한 어떤 정책 대결과 또 정치적인 어떤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이 회동 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동 발표가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저축은행 사태, 특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죠. 이런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야 간에 공히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고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지원 문제는 이미 실무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또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호 간의 이견이 좀 잠재워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공동의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개괄적인 협상에만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수회담 전까지 주말 동안에 좀 분위기가 좀 일부 안 좋았었어요.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어떤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도 좀 서로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견해까지도 예상까지도 있었는데 일단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 공동 발표문도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최고 지도부 회의 상황이 도청되었다. 이런 지금 도청 의혹이 굉장히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여야 영수회담은 반드시 이행을 하는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무조건 지금 모든 정책 노선에 대해서 대결 구도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정책 정당 내지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개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공동 발표문 없이 돌아설 경우에는 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손상도 크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는 6대 민생의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그 밖에 또 논의될 수 있는 의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도청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발표문에 과연 그런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남이 이제 당초 예상대로는 3명씩 6명이었다가 지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대변인격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 회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단독 회담 특히 이제 여야 간에 특히 영수회담을 통해서 단독회담을 하고 나면 항상
억측이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이면 합의설이니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의 어떤 최고 주자와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위험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럴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의제별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6대 민생의제 모두가 뭐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안별로 가능성이 있는 접근 사항 그리고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계부채 해결이 급선무다라는 그런 총론적인 의미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이 정책 이슈를 끌고 가면서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 문제도 청와대가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청와대와 그 민주당이 직접 합의에 이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은 총괄적으로는 충분히 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추경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추경 예산 편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한미 FTA 문제는 사실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외에 일자리 대책 문제는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청와대와 또 민주당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득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그동안 무려 3년 동안 야당 지도자를 만나지도 않고 또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의 그 실세 지도자로 등장한 이 손학규 대표를 만남으로써 어떤 화합의 이미지 또는 이 국정의 통할자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소통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야당 지도자와 회담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야당의 개괄적이나마 협조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 또 야권의 대표적인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는 그런 회담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이해득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야권에서 야권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바라보는 여당 내 또 야권 내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지금 대권 주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같이 지내면서 서로 간에 상당 부분 인적인 교류가 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가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단독 회담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그 차기 대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여당 내 어떤 대권 주자들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한편 지금 한나라당이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이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를 민주당과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도 상당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떤 방면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사실 한나라당이 그만큼 정책적인 그 우선권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영수회담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리라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 일단 현재까지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는 손학규 대표 그리고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또 앞으로 대권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도 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뭐 단독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정치권에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수회담 아직까지는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전반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